저는 오늘 세안할 때 작은 티스푼 1스푼으로 잔주름과 당김을 완화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화장도 들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싼 제품을 찾지만 먼저 루틴의 작은 조정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5개의 챕터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작은 스푼 하나의 비밀은 여러분의 세안대 앞 풍경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세안 후 거울 앞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당김과 잔주름입니다. 특히 볼과 입가의 선이 더 도드라져 보이죠. 그 순간부터 보습제를 급히 바르지만 이미 당김이 시작된 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매일 아침 반복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 세안은 피부의 유분막과 보습 성분을 함께 씻어냅니다. 세정력이 강할수록 피부의 pH가 급격히 변하고 보호 장벽이 잠깐 허물어져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게 됩니다. 이 짧은 공백이 잔주름을 더 또렷하게 만들죠. 세안 직후 3분에서 5분 사이, 바로 이 시간대가 수분 손실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피부는 이미 방어막을 잃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정분 어르신은 74세이십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 정년퇴임하셨죠. 퇴직 후에는 시간 여유가 생겨 피부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만 되면 세안 후 볼이 심하게 당기고 웃을 때마다 입가 주름이 깊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으셨대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매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팩을 떼고 나면 피부가 촉촉하고 윤기가 돌았거든요. 하지만 30분만 지나면 다시 메말라 버렸습니다. 한 달치 팩을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로당 친구분들께 하소연했더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앰플을, 어떤 분은 에센스를 덧발랐지만 결국 당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분은 점점 화장하는 것조차 두려워지셨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주름 사이로 갈라지고 오후가 되면 들뜨기 시작했거든요. 손주들 모임에 나가기 전날이면 특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진 찍을 때마다 자꾸 얼굴을 가리게 되더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정분 어르신께 세안 단계에서 1스푼을 더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세안이 문제를 만들었다면 세안 안에서 답을 찾아보자는 접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3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안 후 급하게 보습제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고 볼의 당김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입가 잔주름이 이전만큼 도드라지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화장이 들뜨지 않고 오후까지 자연스럽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마스크팩 없이도 피부가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경로당에서도 얼굴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서도 이제는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오늘부터 세안 뒤에 무엇을 바를지 고민하기 전에 세안 중 무엇을 더할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 챕터에서 그 1스푼의 역할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은 잠시 접어두세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변화로 안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바르느냐에 집중하지만 사실 관건은 세안 직후의 수분 손실 속도입니다. 이 시간을 잡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모두 버거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기초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바로 꿀입니다. 꿀은 보습과 pH 조절, 각질 연화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천연 성분입니다. 세안 중에 티스푼 1스푼에 꿀을 더하면 거품 사이로 수분이 더 오래 머무르고 피부 pH 변화를 완충해 따가움과 당김을 줄여줍니다. 꿀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과 효소는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피부 표면을 정돈하죠.
표면이 매끄러워지면 잔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이는 즉각 효과도 따라옵니다. 무엇보다 꿀은 수백 년간 피부에 사용되어 온 검증된 재료입니다. 한노석 어르신은 67세이십니다. 택배 기사로 일하시면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십니다.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 착용 시간이 더 길어졌고 턱과 입가가 늘 거칠게 느껴지셨습니다. 특히 면도 후에는 따가움이 심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니 면도날이 미끄러지지 않아 같은 부위를 여러 번 밀어야 했고 그러다 보면 자극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세안하면 볼과 턱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내분이 걱정해서 진정 제품을 사다 주셨지만 바를 때는 좋아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거칠어졌습니다. 그분은 택배 업무 특성상 하루에 100건 넘게 배송하시는데 고객님들과 대면할 때마다 거친 피부가 신경 쓰이셨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과 마스크가 겹쳐 피부가 짓무르기까지 했습니다. 병원에 가볼까도 생각하셨지만 바쁜 일정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는 분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꿀 1스푼 세안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꿀을 얼굴에 바른다는 게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사용 후 즉시 느낌이 달랐습니다. 세안 후 특유의 따가움이 없었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도 자극이 덜했습니다. 3일째부터는 면도할 때 날이 부드럽게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질이 정돈되니 면도가 훨씬 수월해진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턱과 입가에 거친 느낌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마스크를 하루 종일 착용해도 피부가 짓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아침 세안에 꿀 1스푼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배송 중 고객님들을 만날 때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아내분도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며 기뻐하신대요. 핵심은 세안과 동시에 수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안 후가 아니라 세안 중에 개입해야 합니다. 이 한 동작이 이후의 보습 단계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꿀의 점성이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 수분 증발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특히 당기신다면 아침 세안은 미온수와 꿀 1스푼으로 짧게 하시고 저녁은 평소대로 하되 꿀 1스푼을 유지해 보세요. 일주일만 사진으로 기록해도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공감에서 안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아, 원리가 이거였구나 하는 이해가 생기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좋은 방법도 용량과 시간이 엇나가면 기대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과하면 끈적하고 답답하며 부족하면 효과가 희미하죠.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 타입이신가요? 피부 타입마다 최적의 양과 접촉 시간, 물 온도가 다릅니다. 건성 피부는 충분한 양과 짧은 롤링이 좋고 지성 피부는 양을 줄이고 헹굼을 신속하게 해야 하며 민감성 피부는 빈도를 낮추어 시작해야 합니다. 피부도 사람마다 다른 만큼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박미라 어르신은 70세이십니다. 경로당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요리 봉사를 하십니다. 어르신들께 점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 보람 있지만 주방 일이다 보니 뜨거운 수증기와 기름 연기에 자주 노출되십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가 예민해지고 세안 후에는 늘 당기는 느낌이 있으셨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심해서 뺨이 붉어지고 각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화장을 해도 오전 10일씨만 되면 들뜨기 시작했고 오후에는 파운데이션이 갈라지는 게 거울에 비쳤습니다.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 앞에서 화장이 망가진 모습을 보이는 게 신경 쓰이셨습니다. 보습제를 여러 겹 발라봤지만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금세 건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경로당 관계자분이 꿀 세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꿀 1스푼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세안 후 얼굴이 약간 끈적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꿀을 너무 많이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0.5스푼으로 줄여 보았습니다. 세안제 거품에 꿀 반 스푼을 섞어 가볍게 펴 발랐더니 세안감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끈적임도 없고 헹굴 때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3일 정도 지나자 세안 후 당김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주방에서 일해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도 화장이 들뜨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지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볼에 붉은기가 가라앉고 피부 톤이 환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각질이 일어나지 않아 화장이 매끄럽게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윤기가 도는 질감으로 안착했고 경로당 어르신들도 피부가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신대요. 그분은 지금도 꿀 0.5스푼 세안을 매일 아침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바닥에서 세안제를 충분히 거품낸 후 티스푼 1을 섞습니다. 지성 피부시거나 여름철이라면 0.5스푼으로 조절하세요. 볼, 이마, 턱 순서로 20초에서 30초 가볍게 롤링하듯 펴 발라주시고 미온수로 꼼꼼히 헹궈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니 미지근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세안 후 1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잠궈주세요. 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절반 용량인 0.5스푼으로 테스트하고 내일 체감과 비교해 보세요. 수건은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 물기를 제거한 후 보습제를 바르시면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법이 명확해지면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 안도에서 희망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은 방법이라도 모든 피부에 같은 속도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거나 레티노이드 제품이나 필링 제품을 사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피부 상태는 지금 안정적인가요? 자극이 누적되면 홍반이나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용량과 빈도를 조절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48시간 이상 불편함이 지속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지후 어르신은 66세이십니다. 지역 합창단에서 지휘를 맡고 계시는데 무대에 서는 일이 많다 보니 피부 관리에 늘 신경 쓰셨습니다. 특히 조명 아래서는 피부 결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잔주름과 칙칙함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레이저 토닝을 받으시고 집에서는 레티놀 크림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피부가 점차 개선되는 느낌이 있었지만 동시에 예민해지기도 했습니다. 세안 후 약간의 따끔거림이 있었지만 관리 과정이라 생각하고 넘기셨죠. 그러던 중 지인에게서 꿀 세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피부에 좋다니 바로 시작하셨죠. 처음부터 하루 2회 아침 저녁으로 꿀 1스푼을 사용했습니다. 2일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세안 후 촉촉한 느낌이 들고 피부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3일째부터 볼 주변이 약간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4일째 볼에 붉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 전체가 약간 붉어져 있었고 만지면 열감이 느껴졌습니다. 5일째에는 가려움이 심해져서 자꾸 긁게 되었고 화장을 하면 따끔거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공연을 일주일 앞둔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무대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데 피부 상태가 이러니 걱정이 되셨죠. 그분은 즉시 꿀 세안을 중단하고 피부과에 방문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레티놀과 레이저 시술로 이미 예민해진 피부에 매일 2회씩 꿀을 사용하면서 자극이 누적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꿀 자체는 좋은 성분이지만 피부 상태에 따라 용량과 빈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조언대로 일주일간 꿀 세안을 완전히 쉬고 진정 케어에만 집중하셨습니다. 홍반이 가라앉은 후 격일로 꿀 0.5스푼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에만, 그것도 이틀에 한 번씩만 하셨죠. 3일 후 피부가 안정적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극도 없고 붉어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매일 1회로 늘렸습니다. 여전히 0.5스푼만 사용하고 저녁에는 평소 세안제만 사용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피부가 완전히 안정화되었고 보습 효과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공연 당일에는 무대 메이크업도 문제없이 잘 받았고 조명 아래서도 피부가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춰 꿀 세안을 조절하며 사용하고 계십니다. 첫 주는 격일 사용으로 적응을 보시고 문제 없으면 매일 1회로 올리세요. 다른 자극적인 루틴과 겹친다면 같은 날 중복 사용은 피하고 하루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레티놀이나 필링 제품을 사용 중이시라면 꿀 세안은 그 제품을 쓰지 않는 날에만 하세요. 처음 3일간은 팔 안쪽이나 턱 밑에 소량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상 반응이 이틀 넘게 지속되면 즉시 중단하세요. 사용 일지의 날짜, 용량, 당김 정도를 점수로 기록하면 나에게 맞는 최적점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점을 알고 대비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안전하게 할수록 결과는 꾸준히 좋아집니다.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없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꾸준히 피부 관리를 해오셨나요? 피부의 탄력과 윤기는 생활 습관의 합입니다. 세안에서 수분을 지키고 낮에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밤에는 충분한 수면과 영양으로 회복해야 변화가 고정됩니다. 하나의 좋은 습관은 다른 좋은 습관을 불러옵니다. 최혜란 어르신은 72세이십니다. 30년 넘게 서예를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싶으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입가 미세주름이 깊어지는 게 신경 쓰이셨습니다. 특히 서예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지는데 점심시간 이후가 되면 화장이 들뜨고 피부가 거칠어 보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찍는 단체 사진을 보면 유독 본인만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것 같아 속상하셨습니다. 밤에는 피부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피부를 나쁘게 만드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분은 꿀 세안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2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날짜를 적고 매일 아침 꿀 세안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당김 정도는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로 기록했고 화장 들뜸 여부도 함께 적었습니다. 첫 주에는 주 3회만 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꿀 1스푼을 사용했죠. 당김 점수는 첫날 7점에서 시작해 수요일에는 5점, 금요일에는 4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꿀 세안을 하지 않은 날은 여전히 6점에서 7점 사이였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주째부터는 주 5회로 늘렸습니다. 주말만 쉬고 평일에는 매일 아침 꿀 세안을 했습니다. 당김 점수는 3점대로 안정되었고 화장 들뜸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 시간의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새벽 2시쯤 가려워서 깨곤 했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숙면 시간이 늘어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 톤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3주째에는 입가 미세주름이 이전보다 완화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고 서예 수업에서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자들도 선생님 피부가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4주가 지난 지금 그분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더 이상 뒤로 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앞줄 한가운데에 서서 환하게 웃으십니다. 체크리스트를 계속 기록하면서 루틴을 유지하고 계시고 이제는 꿀 세안이 아침 일과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세안에 꿀 1스푼을 핵심 동작으로 두고 세안 후 1분 내 보습과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자동화하세요. 주말에 한번 세안 전후 사진을 찍어 작은 변화를 확인하면 동기가 커집니다. 거울 앞에서 찍은 같은 각도의 사진을 2주 간격으로 비교해 보세요. 피부 결과 윤기의 차이가 눈에 보일 겁니다. 오늘부터 14일 루틴표를 만들어 체크하세요. 요일 사용 용량, 당김이나 들뜸 정도를 점수로 기록하는 겁니다. 휴대폰 알람으로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를 설정하면 외출 전 빠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저는 세안할 때 꿀 티스푼 1스푼으로 시작하는 간단한 루틴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비싼 제품이 아니라 세안 중 수분을 잡는 작은 개입입니다. 안전장치를 갖추고 나에게 맞는 용량을 찾고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느끼는 당김이 줄고 피부의 결이 차분해지는 걸 직접 확인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루틴과 함께 쓰기 좋은 보습제 선택법도 담백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을 기대합니다.